어떤 루트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셨나요? 너무 부자이신가요? 자취하는 같이 외교관의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면 제가 어떤 과인지 궁금하시다는 분들 일부에서 사랑 이상형이 궁금. 만약에 먼 훗날에 죽게 되면 이 노래가 제가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겠다. 정확히 몇 년생이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01, 02, 03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2002년생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한국 나이도 바뀌었지만 예전 한국 나이로 23살이고 만으로는 22살입니다. 제가 어떤 과인지 궁금하시다는 분도 많으셨는데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연님 고대 가면 시연님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종 행사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구독자님들께서 알아봐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조금 저도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편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알아봐 주셔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대학을 계속 옮기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싫어했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들이 이제 한 군데에 정착을 해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적응을 못해서인가? 아니면 얘가 집중을 못하나? 자꾸 어딘가로 이렇게 엉덩이가 답이 없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을 옮겼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바뀌었었던 순간들마다 대학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는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에서 이런 고등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또 배워보는 경험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루트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이게 제가 Q&A를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인 질문인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건너가게 된 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교실 앞에 붙어있는 한 공고문을 보게 됩니다. 그 공고문에 문부과학성에서 장학생을 초청을 해서 일본 유학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공고문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공고문을 같이 보고 시연아 우리 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친구 말만 듣고 지원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앞에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저는 우선 역사 왜곡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첫 관심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초반에는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들을 탐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분야에서 확장을 해서 이제 미디어, 언론 왜곡 언론 탄압 이런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우리는 너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겠다. 근데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의 만행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알리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 거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랑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은 연합 동아리를 만들 거다라고 해서 그때 저는 사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한 만행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 반과 만약에 정말로 그때 우리가 한 실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후손들인 우리가 사죄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고쳐나가야지 충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역사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 동아리를 해보자 해서 그 동아리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전국 동아리 대전, 박람회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먼저 떳떳해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공부를 했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뜨거웠던 문제가 일본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일본 위안부는 없었다 이런 왜곡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역사는 이제 한 가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과정이다 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은 그들의 자국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역사 왜곡이 있다면 또 얼마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일본어 선생님, 제가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이제 살면서 처음 시작을 해서 아이오에오부터 간단 인사말 하기 이런 걸 제 외국어로 배웠었기 때문에 그 일본어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동아리 밑에 또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일본 친구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직구를 해서 해석을 해서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왜곡이 있진 않구나. 그런데 이게 일본어를 모르고 일본의 정서를 모르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뉘앙스적인 왜곡이 있고 간접적인 왜곡이 정말 크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10대, 20대 들일 텐데 우리가 각자 나라 안에 울타리 안에서의 그 시선에 갇히지 말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일본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떻게 배우는지가 궁금했고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리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면 될지가 제 그때부터의 제 마음속에 하나의 열정이 피어오르게 되었고 그때 마침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덥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기회였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학생 혼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 불법이라고 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교학생들을 뽑아서 학비와 이제 홈스테이 그리고 뭐 생활비, 식비, 교통비 다 제공을 해주는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더 시야를 넓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가슴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도 쓰고 면접도 보고 추천서도 받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서에 썼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때 당시에 제 3-4년 전에 영상들이 나왔던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물론 중간에 호주로 한번 갔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일본의 대학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저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시연님의 커리어가 궁금해요. 그동안의 활동, 추후 계획, 궁극적인 목표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면서 멋있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커리어가 궁금해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어떤 직업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가능하셔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어렸을 때 꿈은 저는 사실 과학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티븐 호킹과 같은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요. 공부를 하면서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그 외교관에서 조금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국제공무원, 유엔에서 일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꿈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외교관도 그렇고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만의 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고 그 비즈니스를 해보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선택하게 될지는 사실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서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정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다시 외교관을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표로는 저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좀 관심이 있고 아니면 외국어 교육 시장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국경을 넘어서는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가진 것들이 무엇일까? 국제기구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말 선망하는 직업이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군대는 언제 가실 예정이세요? 라고도 여쭤봐 주셨는데 군대는 제가 면제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곧 학교를 마무리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상형이 궁금해요. 제 이상형은 요즘에는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외적인 이상형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지만 내적인 이상형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지더라고요. 외적인 이상형과 다르게 내적인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이 비슷하고 근데 그 안에서의 생각의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면 저는 거기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저는 제가 감동을 느끼거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나 장면이 있으면 같이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몇 번이고 제가 봤든 상관이 없고 같이 그 감상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장면이 있다 아니면 정말 가사가 좋은 노래가 있다 하면 앉아서 이게 친구든 뭐 이성이든 가족이든 다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감정의 결이 비슷하고 같이 흘러가는 게 비슷하면 저는 거기서 정말 매력을 느끼고 친구든 이성이든 함께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루 루틴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잠이 많이 없고 좀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되게 잠이 많고 좀 게으른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12시에 별일이 없으면 12시에 가서 8시에 일어나는 8시간 취침하는 그런 루틴이 있고 저는 8시간,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자면 되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잠 시간, 수면 시간을 꼭 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 헬스 초보에게 주실 팁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운동을 시작했던 거는 제가 체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독감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은 앓고 지나가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부모님이 수영을 시켜주셔서 수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헬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은 뭐 잡생각이 없어지고 이렇다라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무게를 이겨내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을 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취미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쉬는 시간이 생기면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사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인스타에 업로드 하시는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으시는 건가요? 뭘로 찍으시는지 잘 찍으시는 비결이 궁금해요. 네, 제가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스토리도 그렇고 거의 다 아이폰으로 바로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행할 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지만 보통 일상 영상은 다 이제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6 프로로 또 지금 촬영을 4K로 촬영을 하고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팁이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이것도 정말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질문이긴 한데 전 제가 사진을 막 잘 찍는다고 생각은 안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의 결은 좀 노출을 낮춘 밝기를 낮춘 차분한 느낌의 사진을 좋아해요. 그리고 색이 많은 사진보다는 조금 여러 개가 많이 표현된 것보다는 멀리서 확대를 해서 내가 담고 싶은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간결하게 담는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찍어보면서 어떤 사진이 예쁜지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알차게 하루를 보내는 원동력이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힘이 궁금해요 라고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발전하는 모습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쉬어보자 해서 쉬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쉬면서 잠깐 쉬면서 충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타협을 하게 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되게 못나 보이고 되게 열정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싫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제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해볼까 싶은 것도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것 같고 이런 연애 쪽 질문도 좀 많아서 신기했어요. 근데 1 vs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서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단인 거에 불과한데 사랑, 철학, 애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느 날 보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내 주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일이 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부자이신가요? 자취하는 공간이나 교환학생 등 억압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부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금수저인가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금수저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유학을 시작했던 것도 제가 전액 장학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비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것 같고 유학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장학금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면 우리 미국 대사관 웨스트 프로그램이나 유그레드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제가 정말 하고 싶으면 방법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면 내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직접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셔서 유학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가야겠다, 난 가야만 해 라는 마음가짐이 덜 심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랜 구독자인데 방향성이 흔들리면 문션님 브이로그를 봐요. 그런 현님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이뤄가는지도 포괄적이지만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라기보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인생곡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내 인생곡은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오랜 프로필 뮤직이기도 한데 이 노래가 왜 좋냐면 제가 장례식장 때 제가 만약에 먼 훗날에 죽게 되면 이 노래가 내 삶을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냥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걸었고 내 길을 열심히 걸었으면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후회 조금 했었죠. 내가 삼킬 수 없는데도 욕심내서 많이 입에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되새겨 지금 언급할 만큼은 아니에요.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끝까지 해냈어요. 난 내 길을 빠짐없이 계획했고 그 길을 따라 신중하게 걸어왔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죠. 물론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과욕을 부렸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행여 의구심이 들 때도 난 그 일을 잘 해냈어요. 난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당당히 버텼고 내 방식대로 해냈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고 또 무엇을 가졌나요? 솔직하게 느끼는 말을 말하세요. 비굴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이 보여주듯이 난 많은 시련을 겪었고 내 방식대로 해냈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가사대로 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늘 짧지만 긴 벌써 1시간이 됐어요. 1시간째 찍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짧지만 긴 Q&A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DM 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